꽃님이님들 지금 이 손가락 운동을 미루고 계시면 몇 년 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기억력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을 연구해 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찾으시지만 실제로 뇌를 가장 직접적으로 깨우는 건 바로 손끝 자극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깨우면서 기억력 저하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연구 과정에서 수없이 확인했어요. 약을 먹는 건 그 다음이에요. 손가락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70대, 80대 분들도 실제로 변화가 나타났던 3분 손가락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딱 3분이면 충분해요. 단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깜빡함이 잦아지신 분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서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72세 장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소엔 성격도 밝고 꼼꼼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자꾸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계시고 손주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본인도 많이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로 걸어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도 마음이 약해지셨대요. 혹시 나도 치매 초기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말수도 줄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빠르게 머리가 맑아지는지 직접 느끼셨거든요. 그날 저는 아침에 딱 3분만 투자하는 손가락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뇌가 깨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은 첫 주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가족들이 놀랄 만큼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흐릿하던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거실에 왜 갔는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되돌아오시면서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머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가 기억력을 무너뜨리고 또 되살리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엄지 굽히기 자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엄지를 첫마디에서 부드럽게 굽히는 동작은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결정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우유부단해지는 거죠. 일본 인지능 저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엄지 동작만으로도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뇌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서 결정 내리는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고 아침에 느끼던 혼란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뭘 먼저 해야 할지 헤매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 동작을 시작한 뒤로는 아침부터 머리가 또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엄지를 천천히 굽혀 주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다시 펼쳐 주세요. 이걸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억지로 구부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요즘 판단이 느려지고 망설임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정중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정중신경이 자극되면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해마가 약해지면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되죠. 국내 뇌인지센터 보고에 따르면 정중신경 자극은 단기 기억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4세 김정숙님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서 어색하게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로바로 나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 끝을 새끼손가락 뿌리 쪽으로 천천히 보내면서 10회 반복하세요. 엄지가 안 닿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무리해서 당기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세요. 중요한 건 신경을 자극하는 거지 완벽하게 닿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그럼 이 동작 꼭 해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순차적 손가락 터치입니다. 엄지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이어지면서 터치하는 동작인데요. 이 순차 자극은 좌우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한쪽 뇌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을 골고루 깨우는 거예요. 한국인지발달협회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순차 운동이 뇌량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정보가 빠르게 오가면서 기억이 더 잘 연결됩니다. 67세 오상훈님은 이 동작을 2주 정도 꾸준히 반복한 뒤에 TV 드라마 줄거리를 끊김없이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엔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놓치면 앞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쭉 이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앞뒤로 반복하여 10회 수행하시면 됩니다. 양손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여야 효과가 커요. 한쪽만 빠르거나 느리면 뇌의 균형이 안 맞아서 자극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하려다 순서가 꼬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돼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드라마나 책 내용이 자꾸 끊겨 기억나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번째는 바이보 교차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서로 다른 동작을 만드는 이 고난도 운동은 사고 전환 능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한쪽은 주먹을 쥐고 한쪽은 손을 펴는 동작을 번갈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엔 헷갈리고 둘 다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헷갈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해외 고령층 행동연구소는 교차 패턴 자극이 인지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인지유연성이란 쉽게 말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71세 조은희님은 이 운동으로 변화된 점을 묻자 계획 변경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정해진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은 한쪽은 손을 쫙 펼치고 한쪽은 주먹을 꽉 쥐는 동작을 번갈아 20회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고 헷갈릴수록 뇌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운동을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다른 엄지 위치 운동입니다.
엄지 위치를 번갈아 바꾸는 이 복합 동작은 작업 기억과 집중력을 동시에 자극해요. 작업 기억이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능력인데 이게 약해지면 메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국내 뇌과소송연구단은 복합 손 동작이 작업 기억 영역의 활성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뇌과소송이란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나이 들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76세 최은자님은 이 운동을 시작한 뒤 메모 없이도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예전엔 병원 예약 날짜나 약 먹는 시간을 메모하지 않으면 까먹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한쪽 엄지는 주먹 바깥쪽에, 한쪽 엄지는 주먹 안쪽에 넣은 뒤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3분만 집중하세요. 길게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 메모 없이 일정이나 약속을 기억하기 어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뇌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 더 깊게 살펴볼게요. 운동만 해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맑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자극을 받으면 효과가 배로 증가해요. 그래서 아침 뇌 준비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상하자마자 바로 손가락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기상 직후에는 혈압도 불안정하고 몸이 덜 깨어난 상태라 어지러울 수 있어요. 잠시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3분 손가락 루틴을 하시고 가벼운 햇빛 노출까지 이어지면 완벽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머리가 흐릿해서 하루 시작이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루틴을 꼭 만들어 보세요. 물 섭취는 뇌 기능과 직접 연결됩니다. 탈수는 단기 기억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뇌혈류 흐름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후 2시쯤 한 컵,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각보다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지방 중심으로 드셔야 해요. 오메가가 풍부한 지방은 뇌 신경막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지방이 들어가야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튀김류처럼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달걀, 생선, 견과류를 기본 식단에 꼭 넣어주세요.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을 빵이나 라면으로 해결하시는 날이 많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뇌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습관을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뇌는 새로운 습관보다 익숙한 행동에 이어지는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걸 습관 연결법이라고 하는데요. 양치질하고 나서 손가락 운동, 커피 마시면서 손가락 운동,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면 잊어버릴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한 번에 여러 습관을 붙이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붙여 나가세요. 새로운 습관이 3일을 넘기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습관 연결법을 쓰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는 공간과 행동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손가락 운동을 하면 그 자리만 가도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장소가 자꾸 바뀌면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아요. 오늘은 거실, 내일은 방, 모레는 부엌, 이렇게 하시면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집안에 내 전용 자리 하나를 정해두고 그곳에서만 운동하세요. 소파 한쪽 끝이든 식탁 의자든 정해진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곳을 전용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사회적 자극은 해마 부위 활성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혼자 하면 자꾸 빼먹게 되는데 누군가 함께하면 지속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아침마다 3분씩 같이 해보세요. 서로 한 번씩 체크하는 가벼운 파트너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지속이 어려워집니다. 부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면 더 잘 지속될 것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그분께 오늘 제안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을 텐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은 단순한 손가락 운동이 아니라 기억력을 지키는 뇌 자극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많은 분들이 약이나 특정 식품이 기억력을 되돌린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 뇌를 가장 강하게 깨우는 건 손끝에서 들어오는 미세한 자극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손가락부터 움직이셔야 해요. 잘못된 상식은 약을 먼저 찾는 거고 올바른 관리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전두엽과 해마를 직접 깨우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함이 점점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잊어버리다가 나중엔 중요한 약속도 잊고 가족 얼굴도 헷갈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극하면 사고 속도와 기억력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70대, 80대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 3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3분 손가락 운동하고 햇빛 보는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딱 3분이면 하루 전체의 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3분이 아까우신가요? 그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손가락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생활 자극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음식, 수면, 산책, 대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기억력인가요? 집중력인가요? 아니면 판단력인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